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10년간 시어머니께 매달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난방비라는 명목으로요. 보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생색을 냈고 때로는 막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애들 학원비 줄였어요. 솔직히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늘 고맙다, 미안하다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홀로 차가운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낡은 옷장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3억. 이것은 그날 이후 저를 평생 따라다닐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에는 고요함만 남았다. 영정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다. 살아생전 그 표정 그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던 그 얼굴. 나는 멍하니 영정을 바라보다가 유품 상자를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손때 묻은 염주, 그리고 바닥에 깔린 서류 봉투 하나.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통장이 나왔다. 농협 통장. 표지가 달아 글씨도 잘 안 보였다. 뭐지, 연금 통장인가? 별 생각 없이 펼쳤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었다. 23억 4천만 원. 뭐야 이게. 손이 떨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23억. 여보, 이것 좀 봐. 남편 재호가 다가왔다. 통장을 건네받아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이런 돈이 어디서?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빈소 문이 열리며 시누이 미영이 들어왔다. 뒤늦게 도착한 것이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재호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다. 누나, 이거. 미영이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한테 이런 돈이 있었어?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다. 나는 다시 봉투를 뒤졌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졌다. 토지 등기부등본. 30년 전 시아버지와 함께 매입한 땅. 그 땅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면서 수십억 가치가 된 것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걸 갖고 계셨던 거야? 재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대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 독립했다. 어머니 재산 상황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장이 나왔다. 적금 통장. 펼쳐보니 빼곡하게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매달 10년간. 수령인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자 박민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돈은 내가 매달 보낸 난방비였다. 어머니, 이게. 목소리가 떨렸다. 10년간 나는 그 돈을 보내면서 얼마나 생색을 냈던가. 어머니, 저희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민준이 학원비 줄였어요. 어머니 난방비 때문에. 매달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갖은 말을 다 했다.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요양원 가시라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 추운 겨울 난방도 안 틀고 찢어진 전기장판만 덮고 지내시면서 된장찌개에 밥 말아 드시면서 그 돈을 전부 손자 이름으로 모아두신 것이다. 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엄마는 그 돈으로 뭘 하신 거야? 왜 이렇게 살았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재호가 봉투 안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일기장이었다. 낡고 빛바랜 표지.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다 민준이 몫이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영정 속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그 미소가 그제야 달라 보였다. 미안함도 원망도 서운함도 없는 그냥 손자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얼굴.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어머니. 빈소에 내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새벽 6시 시골 작은 집에 희미한 빛이 들어온다. 옥순 할머니가 눈을 떴다. 숨을 내쉬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방 안이 꽁꽁 얼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손을 비볐다. 손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다. 아니, 켜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찢어진 전기장판을 손으로 쓸었다. 올겨울도 이걸로 버텨야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도 차가웠다. 할머니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다. 냉장고에서 시든 파를 꺼내 썰어 넣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뿐이었다. 밥을 푸고 된장찌개를 떠서 혼자 상을 차렸다. 텅 빈 방, 혼자 앉은 밥상.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12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있었다. 며느리 전화. 오늘이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전화기를 곁에 두었다. 혹시 울릴까 싶어서.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났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어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뚝, 뚝, 뚝.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미영이는 바쁜가 보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사실 익숙한 일이었다. 딸 미영은 서울에서 혼자 살았다. 5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지 친정에 연락을 잘 안 했다. 명절에도 나 바빠서 못 가가 전부였다. 할머니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식들 다 자기 살기 바쁜 거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안방 옷장을 열었다.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통장이 있었다. 농협 적금 통장. 수령인 손자 박민준. 할머니는 이번 달 받을 돈을 생각하며 메모를 했다. 12월 난방비 20만 원.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으면 바로 넣을 생각이었다. 할머니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손자 사진을 바라봤다. 벽에 붙은 사진 속에서 민준이가 웃고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다. 우리 민준이 벌써 고등학생이지. 할머니는 혼자 웃었다. 할머니 보고 싶지도 않나? 전화도 없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할머니는 또 혼자 밥을 먹었다.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를 데워서 TV를 틀었다. 뉴스에서 한파 경보가 나왔다. 이번 주 전국에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보일러 리모컨을 바라봤다. 손이 갔다가 멈췄다. 이번 달도 아껴야지. 난방비로 받은 돈을 난방에 쓴 적은 없었다. 다 민준이 통장에 넣었다. 할머니는 찢어진 전기장판을 끌어당겨 이불 속에 넣었다. 이거면 돼. 이거면. 밤이 깊어졌다. 할머니는 잠들기 전 일기장을 폈다. 오래된 노트. 표지가 닳아 글씨도 잘 안 보였다.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다. 12월 15일. 오늘도 아무도 전화 없었다. 미영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바쁜가 보다.
며느리도 연락이 없다. 내일은 올까? 펜이 멈췄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적었다. 그래도 괜찮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민준이만 잘 되면 된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차가운 방. 할머니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찬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할머니는 몰랐다. 내일이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올 것을, 그리고 그 전화가 또 한 번 마음에 생채기를 낼 것을. 다음 날 오후, 서울, 수진의 집 거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한숨이 나왔다. 아, 이번 달도 빠듯했다. 큰아이 학원비, 작은아이 태권도비, 관리비, 카드값. 빠져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늘 부족했다. 그리고 매달 이맘때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께 난방비 보내기. 수지는 짜증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다. 그래, 어른이니까. 돌이니까. 20만 원을 송금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무슨 일이야? 난방비 보냈어요. 20만 원. 확인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고맙다, 며느리야. 그 한마디가 수진의 속을 건드렸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로 끝? 수진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어머니 아세요? 저희 민준이 학원비 줄였어요. 어머니 난방비 때문에요. 매달 2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시어머니가 작게 대답했다. 그래. 미안하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 말이 더 속을 긁었다. 미안하시면 좀 아껴 쓰세요. 보일러 온도 낮추시든가. 그리고요, 미영 언니는요? 언니도 좀 보태라고 하세요. 미영이도 바쁘니까.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바빠요? 혼자 사시면서 뭐가 바빠요? 맨날 저만 봉이에요. 전화기 너머 침묵이 길어졌다. 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매달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이에요. 아시겠어요? 240만 원이면 민준이 과외비예요. 어머니 난방비가 우리의 미래 깎아먹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알았다. 고맙다, 며느리야. 또 그 말. 고맙다. 수지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네,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전화기를 던지듯 소파에 누웠다. 휴. 가슴이 답답했다. 왜 저렇게까지 말했을까 싶다가도 아니야, 틀린 말한 거 없어.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시누이 미영은 전화도 안 하고 돈도 안 보내고 맨날 자기만 이 짐을 지고 있었다. 억울했다. 나만 봉이야, 진짜. 저녁, 남편 재호가 퇴근했다. 수지는 저녁상을 차리며 툴툴거렸다. 오늘 어머니한테 난방비 보냈어. 응, 고마워. 고마워. 끝이야?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수진의 표정이 험악했다. 왜, 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매달 20만 원 나가는 게 무슨 일이 아니야? 어머니가 형편이 안 되시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누나는? 누나는 왜 맨날 빠져? 누나는 혼자 사니까 여유가 없대. 혼자 사니까 여유가 없어?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언니 월급 어디 쓰는지 알아? 자기 옷, 자기 취미, 자기밖에 모르잖아. 여보, 좀 뭐? 당신은 맨날 누나 편, 어머니 편만 들지. 재호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언제 편들었어. 그냥 어머니가 형편이 안 되시니까. 형편? 평생 연금 나오시잖아. 그것도 모자라.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 진짜 못 살겠어. 당신 어머니 때문에. 방문이 쾅 닫혔다. 그 시각 시골집. 옥순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매달 20만 원이 우리의 미래 깎아먹는 거라고요. 가슴이 먹먹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어 적금 통장을 꺼냈다. 오늘 받은 20만 원을 기록했다. 수령인 손자 박민준. 펜을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근데 이게 다 민준이 거야.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할머니는 일기장을 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오늘 며느리에게 20만 원 받았다. 학원비 줄였다고 했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 돈은 못 쓴다. 다 민준이 몫이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차가운 방. 보일러는 오늘도 켜지 않았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며칠 후. 시골집 오후. 옥순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전화기를 들었다.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뚝, 뚝, 뚝.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뚝, 뚝, 뚝. 또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자가 왔다. 딸 미영이었다. 엄마 나 바빠.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 전송.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다. 그래, 바쁘겠지. 혼자 중얼거렸다. 미영이도 자기 살기 바쁜 거겠지. 서울 미영의 원룸. 미영 52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문자를 확인하고 익십했다. 목소리 듣고 싶었다? 미영은 피식 웃었다. 갑자기 왜? 귀찮았다. 전화하면 1시간은 붙잡혀야 한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건강은 어떠냐?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 그게 지겨웠다. 미영은 휴대폰을 소파 쿠션 밑에 밀어 넣었다. 나중에 하지 뭐. 미영은 50대 비혼이었다. 결혼을 못한 게 콤플렉스였다. 30대에 한 번 약혼까지 갔다가 깨졌다. 그 후로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다. 친구들은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했다. 모임에 나가면 늘 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미영아, 너는 아직 혼자야? 그 말이 싫었다. 그래서 모임도 안 나갔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명절에 가면 동생 재혼의 가족이 북적북적. 엄마는 손주 민준이한테만 관심이 있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준아, 용돈 받아. 미영은 그 옆에서 투명인간이었다. 엄마는 맨날 재호 하잖아.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들 편에. 딸은 알아서 크는 거였다. 그 상처가 무관심으로 굳어졌다. 미영은 와인을 따랐다. 혼자 마시는 와인. TV에서 가족 드라마가 나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장면. 미영은 채널을 돌렸다. 가족. 다 귀찮아.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빛났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니, 혼자가 편하다고.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다. 동생 며느리. 미영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언니 나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어머니 난방비 언니도 좀 보태. 미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지. 나만 매달 20만 원씩 보내는데 언니는 뭐해? 나도 바빠서. 수진이 끊었다. 언니 바쁜 거 알아. 근데 나도 바빠. 언니는 혼자 사시잖아. 여유 있으시잖아.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아, 내가 여유 있어 보여? 그럼 어디다 쓰시는데요? 자기 옷, 자기 취미? 야, 너 지금.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만 맨날 봉이야. 언니도 좀 신경 써. 미영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보태면 되는데? 매달 10만 원만이라도. 10만 원? 미영은 피식 웃었다. 그 정도면 너희가 더 내. 재호가 아들이잖아.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분노가 느껴졌다. 언니 진짜 자기밖에 모르시네. 야, 수진아.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래요. 언니는 평생 그렇게 사세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미영은 전화기를 던지듯 소파에 누웠다. 미친. 화가 났다. 왜 자기가 욕을 먹어야 하지? 엄마는 재혼애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들이 있는데 왜 딸한테? 미영은 와인을 원샷으로 마셨다. 난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시각 시골집. 옥순 할머니는 저녁 뉴스를 보다가 전화기를 바라봤다. 미영에게서 답장이 없었다. 읽고도 답이 없네.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폈다. 오늘 미영이한테 전화했다. 안 받아서 문자 보냈다. 답이 없다. 바쁜가 보다. 미영이도 자기 살기 바쁜 거겠지. 펜이 멈췄다. 한참을 고민하다 다시 적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보고 싶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차가운 방. 오늘도 혼자였다. 설 명절. 시골집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 재호, 며느리 수진, 손자 민준. 시누이 미영은 나 바빠서 못 가라며 이번에도 빠졌다. 옥순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혼자서 손이 부르트도록 만들었다. 우리 민준이 오니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할머니는 손자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 차가 도착했다. 수진이 먼저 내렸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재호와 싸웠다. 명절마다 왜 나만 고생해야 해? 여보, 그래도 어머니잖아. 당신 누나는 또 빠졌잖아. 나만 봉이야, 진짜. 그 기분 그대로 시골집에 도착한 것이다.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와 반갑게 맞았다. 어유 왔어? 고생했다, 며느리야. 수지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왔어요. 할머니는 손자 민준을 보며 활짝 웃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얼굴 좀 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뒀어. 민준이 웃으며 안겼다. 할머니, 잘 지냈어요? 그럼 잘 지냈지. 우리 민준이 왔으니까 할머니가 더 잘 지내야지.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손주한테는 저렇게 좋아하시면서. 점심상이 차려졌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된장찌개.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 나물 좀 짜요. 할머니가 당황했다. 그래, 미안하다. 할머니가 요즘 입맛이. 수진이 말을 끊었다. 입맛이 아니라 원래 짜게 하시잖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재호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애들 건강 생각 안 해?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싱겁게 할게. 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요, 어머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난방비 얘기 좀 할게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다. 매달 2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형편이. 형편이요? 수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 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세요? 그건 조금씩 쓰고 있어. 조금씩? 근데 왜 저희한테 손 벌리세요? 재호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여보, 명절인데 그만하자. 수진이 돌아봤다. 눈이 날카로웠다. 명절이니까 하는 거야. 평소에 말 못하잖아.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앞이 아니면 어디서 해? 당신은 맨날 피하기만 하잖아. 밥상에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눈치를 보며 밥만 먹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요, 미영 언니는요? 미영이? 네. 왜 맨날 저희만 챙겨야 해요? 언니도 자식이잖아요.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미영이는 바쁘다고. 바쁘긴요. 혼자 사시면서 뭐가 바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니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돈 한 푼 안 보내고 나만 맨날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재호가 수진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제발 그만해. 수진이 팔을 뿌리쳤다. 그만해? 뭘 그만해? 당신은 맨날 그 말뿐이지. 여보, 나 진짜 못 해먹겠어. 명절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문이 쾅 닫혔다. 밥상에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애써 웃었다. 응,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가 좀 심했어. 미안해, 할머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밥 많이 먹어. 할머니가 너 주려고 많이 만들었어. 민준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녁? 수지는 밖에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재호와 말도 안 했다.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다가 손이 멈췄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왜 저희한테 손 벌리세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갔다. 일기장을 폈다. 오늘 명절이다. 민준이가 왔다. 며느리가 밥상에서 한 소리 했다. 난방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짐인가. 평생 짐으로 살았나. 펜이 떨렸다. 그래도 민준이가 할머니 괜찮냐고 물어줬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명절 다음 날 아침. 시골집은 고요했다. 재호와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밤새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매달 20만 원. 명절마다 내려오는 것. 시누이는 빠지고 자기만 짐을 지는 것.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똑똑.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수진이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이불을 개고 계셨다. 차가운 방. 보일러는 꺼져 있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난방비 보내드렸는데 왜 안 켜시지?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할 말이 있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 수진이 자리에 앉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요양원? 네. 수진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매달 챙기기 힘들고요. 할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진이 계속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서로 편한 거예요. 어머니도 저희도.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요양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야. 내가 그렇게 짐이 됐니? 수진이 시선을 피했다. 짐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짐이 된 거 맞아. 어머니. 그래, 생각해 볼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요양원. 서로 편한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평생 짐으로 살았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재호였다. 어머니 저. 할머니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응, 왜? 저. 수진이가 무슨 말 했어요? 할머니가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혹시. 재호야. 할머니가 아들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괜찮아. 걱정 마. 재호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뭔 말을 했는지. 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다 내 탓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됐어. 가서 밥 먹어. 할머니가 아침 차려놓을게. 할머니가 일어섰다. 재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재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 눈을 피했다. 현실적인 얘기한 거야. 현실적인 얘기?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요양원 얘기한 거야? 여보, 그건 너무하잖아. 수진이 돌아봤다. 눈이 날카로웠다. 너무해? 뭐가 너무해? 어머니한테 요양원이 말이 돼? 그럼 어떡해? 당신이 모실 거야? 재호가 말문이 막혔다. 매달 20만 원, 명절마다 내려오기 다 내가 하잖아. 당신 누나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당신은 맨날 눈치만 보고. 여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터졌다. 나도 한계가 있어. 나도 사람이라고.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다. 나 먼저 서울 갈게. 당신은 좀 이따가 와. 여보, 말 시키지 마. 수진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아침을 차리고 계셨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아침 먹어야지. 손자 밥은 챙겨야지. 눈물을 삼키며 국을 저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할머니는 안방에 앉아 일기장을 폈다. 오래 고민하다 펜을 들었다. 오늘 며느리가 요양원 가라고 했다. 서로 편한 거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평생 짐으로 살았나.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그래도 민준이 생각하면 참아야지. 조금만 더 버티자. 민준이 대학 갈 때까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다 이유가.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차가운 방. 보일러는 오늘도 켜지 않았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시골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옥순 할머니는 혼자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낮에는 TV를 보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할머니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들판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었다. 요양원.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로 편한 거예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며느리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더 아끼면 돼. 더 참으면 돼. 그날 오후, 할머니는 안방 옷장을 열었다. 깊숙이 손을 넣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적금 통장을 펼쳤다. 수령인 손자 박민준. 잔액을 확인했다. 10년간 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통장을 쓰다듬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 이 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수진이었다.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이번 달 난방비 보냈어요. 20만 원. 고맙다, 며느리야. 네. 확인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3초도 안 되는 통화였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래도 전화했네. 안부는 안 물어봐도 전화는 했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저녁?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혼자 먹을 한 그릇, 반찬은 김치뿐이었다.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았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10년 전 사진. 아들 재호, 며느리 수진, 손자 민준. 그리고 자신. 그때는 다들 웃고 있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밤이 깊어졌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많이 적었다. 오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난방비 보냈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안부도 안 물어봤다. 그래도 전화한 게 어디야. 펜이 멈췄다. 한참을 생각하다 다시 적었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할까? 며느리도 아들도 미영이도. 내가 짐이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된다. 민준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다.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취직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는 버텨야 한다. 이 돈 다 모아서 민준이한테 줘야 한다. 할머니는 적금 통장을 다시 꺼냈다. 이번 달 받은 20만 원을 기록했다. 통장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다. 며느리가 구박해도 괜찮아. 그 돈은 다 민준이 거야.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통장을 옷장 깊숙이 넣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보일러 리모컨을 바라봤다. 손이 갔다가 멈췄다.
이번 달도 아껴야지. 한 달만 더 참으면 봄이야. 할머니는 찢어진 전기장판을 이불 속에 넣었다. 이거면 돼. 이거면. 불을 끄고 누웠다. 방 안이 꽁꽁 얼어 있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주 기록적인 한파가 온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일러를 켜지 않았다. 그 20만 원은 손자 민준이 몫이었으니까. 2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 경보가 울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집. 옥순 할머니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거칠었다. 방 안은 꽁꽁 얼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찢어진 전기장판이 미약한 온기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부족했다. 손끝이 시렸다. 발끝은 감각이 없었다. 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보일러 리모컨을 바라봤다. 손이 갔다가 멈췄다. 안 돼. 아껴야 해. 이번 달도 20만 원 모아야 해. 민준이 거야. 다 민준이 거야. 할머니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수진이었다. 할머니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화했네.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며느리야.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어머니, 이번 달 난방비요. 저번에도 보냈잖아요. 또 필요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요즘 너무 추워서. 어머니,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알아. 근데 조금만.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좀 아껴 쓰세요. 보일러 온도 낮추시든가요. 할머니는 말하지 못했다. 보일러를 켜본 지가 언제인지. 그리고요, 어머니. 수진이 말을 이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번에? 요양원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어머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매번 챙기기 힘들어요. 그게 서로 편한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말했다. 할 말 끝났으면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게 서로 편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후볐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내가 짐이지. 다들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옷장을 바라봤다. 그 안에 적금 통장이 있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민준이한테 다 줘야 해. 그때까지는 버텨야 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밤이 깊어졌다. 바람소리가 더 거세졌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전기장판의 온기가 점점 약해졌다. 찢어진 곳으로 냉기가 스며들었다. 몸이 떨렸다. 할머니는 손을 비볐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내일 되면 해가 뜨겠지. 그러면 좀 따뜻해지겠지. 새벽 2시.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답답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더듬었다. 재호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할머니의 눈앞이 흐려졌다.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지? 눈을 감으려는 순간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 재호, 딸 미영,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민준. 민준아. 할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미안해. 더 많이 못 모아줘서. 눈이 감겼다. 다음 날 아침 이장이 할머니 집을 찾았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꽁꽁 얼어 있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 누워 계셨다. 눈을 감은 채 차갑게 49제가 지났다.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은 흐릿했다. 조문객들, 국화꽃 향기, 끊이지 않던 곡소리, 그리고 영정 속에서 웃고 계시던 시어머니. 다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유품 정리뿐이었다. 시골집으로 향하는 차 안. 수진과 재호는 말이 없었다.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흘렀다. 장례식장에서부터 거의 대화가 없었다. 재호는 운전하며 창밖만 바라봤다. 수진은 조수석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뒷좌석에서 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시골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확 끼쳤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다. 왜 이렇게 추워? 수진이 중얼거렸다. 재호가 보일러를 확인했다. 꺼져 있네. 언제부터 안 켰던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을 둘러봤다. 허름했다. 낡은 장판, 달아빠진 이불, 찢어진 전기장판. 수진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사셨어? 난방비를 매달 20만 원씩 보냈는데 왜 이렇게 추운 방에서 사셨을까? 이해가 안 됐다. 유품 정리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몇 년은 됐을 법한 외투들. 수진이 옷을 하나씩 꺼냈다. 이것도 버려야겠네. 이것도.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손에 잡혔다. 서류 봉투. 묵직했다. 이게 뭐지? 수진이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통장이었다. 농협 통장. 표지가 달아 글씨도 잘 안 보였다. 수진이 통장을 펼쳤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다. 23억 4천만 원. 뭐야 이게.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여보. 이것 좀 봐. 재호가 달려왔다.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이런 돈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가 없었다. 봉투를 더 뒤졌다. 토지 등기부등본이 나왔다. 30년 전 시아버지와 함께 매입한 땅. 그 땅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면서 수십억 가치가 된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걸 갖고 계셨어? 재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몰랐다. 대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 독립했으니까. 어머니 재산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통장이 나왔다. 적금 통장. 수진이 펼쳤다.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매달 10년간. 수령인 란을 확인했다. 손자 박민준.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10년간 자신이 보낸 난방비였다.
생색내며 보냈던 그 돈.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손자 이름으로 적금되어 있었다. 그때 민준이 다가왔다. 엄마, 이게 뭐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 통장을 들여다봤다. 손자 박민준? 나. 할머니가 이걸 나한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모아두신 거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봉투 안에 또 뭔가가 있었다. 작은 노트, 낡고 빛바랜 표지. 수진이 꺼내 펼쳤다.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할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며느리에게 20만 원 받았다. 학원비 줄였다고 했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 돈은 못 쓴다. 다 민준이 몫이다.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며느리가 밥상에서 한 소리 했다. 내가 그렇게 짐인가? 평생 짐으로 살았나? 그래도 참아야 한다. 민준이 때문에. 또 넘겼다. 오늘 며느리가 요양원 가라고 했다. 서로 편한 거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내가 짐인 건 맞다. 그래도 아직은 안 된다. 민준이한테 다 줘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 며느리가 구박해도 괜찮다. 그 돈은 다 민준이 거다.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머니가 더 많이 못 모아줘서. 수진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무릎이 꺾였다. 어머니.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재호가 일기장을 주워들었다. 읽다가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떨렸다. 민준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빠. 할머니가. 재호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너한테 다 주려고 했어. 그 추운 방에서 난방도 안 하고. 재호의 울음이 터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일기장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학원비 줄였다고 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짐인가. 며느리가 구박해도 괜찮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매달 2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좀 아껴 쓰세요.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편해요. 그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3년이 지났다.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었다. 수지는 시어머니 산소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 언덕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3년이 지났는데도 이 길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산소에 도착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옥순. 수지는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았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3년이나 됐네요. 벌써. 비석은 대답이 없었다. 수지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요양원 가시라고 했죠. 서로 편한 거라고 했죠. 그 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방비 20만 원 보내면서 얼마나 생색냈는지. 학원비 줄였다고, 우리의 미래 깎아먹는다고. 그 말 하나하나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였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난방 한 번 안 하셨더라고요. 찢어진 전기장판 하나 덮고 사셨더라고요. 그 추운 방에서 혼자. 수지는 비석을 쓰다듬었다. 왜 한마디 안 하셨어요? 돈 있다고 한마디 하시지.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아니다.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한마디 하셔도 저는 똑같았을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일기장 봤어요. 며느리가 구박해도 괜찮다. 다 민준이 거다. 그 문장이 평생 잊히질 않아요. 제가 드린 건 2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23억이었어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린 건 모욕이었고 어머니가 남기신 건 사랑이었어요.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민준이 잘 크고 있어요.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 냈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어머니 덕분에.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효도 못해서 후회된다고. 그때 더 자주 전화할 거리라고.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자기 탓을 해요. 진짜 죄인은 저인데.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었다. 20살이 된 민준.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약과가 들려 있었다. 엄마, 여기 있었네. 응, 왔어? 민준이 엄마 옆에 앉았다. 약과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은 비석을 바라봤다. 할머니, 저 대학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걱정 없이 다니고 있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근데 할머니, 저 그때 왜 더 자주 전화 안 했을까? 방학 때 왜 더 안 내려왔을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 원망 안 하셔. 할머니는 그냥 내가 잘 되기만 바라셨어. 그것만 바라셨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석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바람이었다. 수진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바람이 부네요.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알았어요. 20만 원의 무게를.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어머니, 내년에 또 올게요. 그 전에도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과 민준이 언덕을 내려갔다. 뒤돌아보니 비석이 작게 보였다.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이 날렸다. 마치 할머니가 손 흔드시는 것 같았다.